창세기 백문백답,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된 것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고요. 전 지구의 모든 땅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땅이 드러나고 방주에서 내린 때가 노아 601세 되던 해인 그 이듬해 2월 27일입니다. 이 기간에 어떻게 다시 육지가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과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가 시작됐죠. 8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601년은 노아가 601세 되던 해 그 말이죠.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예, 성경은 창세기 7장 4절부터 8장 14절에 걸쳤어요. 이렇게 자세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지의 재형성.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온 땅은 물속에 있었죠. 셋째 날 물속의 땅의 일부를 물 밖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육지, 야바사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땅이라고 부르셨다. 에레츠라고 부르시기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생물들을 창조해 나가셨죠. 노아 홍수 후에 다시 육지가 드러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을 전부 물속에 잠궜다가 다시 육지를 끄집어 올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어떻게 다시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을까? 땅을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물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밀어넣으면 수심 2591m 정도 잠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초월적 기적의 사건이죠. 그렇지만 실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남긴 흔적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성경의 역사적 사실상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관련된 말씀들은요. 우선 창세기 8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욥기 37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음을 얼면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부피가 더 커지잖아요. 근데 물의 너비가 줄어든다고 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창세기 8장 1절 말씀과 욥기 말씀을 이렇게 같이 조화시켜 보면 어떤 힌트를 얻게 되고요. 또 다른 관련된 말씀, 시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화산재들이 온 하늘을 덮었을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햇빛이 차단되겠죠. 햇빛이 차단되니까 대기는 점점 식어갔을 겁니다. 냉랭하게 식어갑니다. 그러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그 물 밑에서는 막 이렇게 물이 뜨뜻하니까 굉장히 정발이 많이 일어날 텐데 대기는 차가워져 있으니까 온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정발된 물들이 아마 눈으로 얼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 물들을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리고 이 극지방으로 아마 이것이 이동되어서 극지방에서 눈이 되어서 내렸다면 이 지면에 그 땅을 덮고 있던 물들은 아마 줄어들 수 있었겠죠.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이제 후일 빙하기를 초래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빙하기에 대해서는요, 바벨탑 사건 때 가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면서 또 빙하기를 연관시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말씀은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이 노홍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이 말씀은 뭡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다, 이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주께서 꾸짖으셨다, 이 말씀은요, 1859년에 안토니오 슈나이드라는 사람이요,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계 지도 이렇게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이게 대서양이지 않습니까? 요 땅덩어리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아기가 맞죠. 퍼철 조각처럼 이게 여기 떨어진 것하고 다 이렇게 아기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았는데 이게 벌어져 나갔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대륙 이동설에 대륙 이동되었다라고 하는데, 대양 반대편 해안선 산맥이 분명히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죠. 대륙이 어떻게 이동하냐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다 밑바닥도 당연히 이렇게 육지에 땅에 퇴적 지층들이 있으니까 해저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872년부터 1876년까지 영국 정부에 의해서 시행된 챌린저 탐험, 해저 탐험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해저에는요, 땅처럼 육지처럼 이렇게 막 퇴적지층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발견됩니다. 그러면 퇴적지층이 형성된 후에 그 다음에 뭔가 해양 어떤 바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대륙 퇴적은 언제 일어났을까? 노홍수 때 만들어졌겠죠? 근데 해저 바닥은 그럼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라는 겁니다. 1910년대에 들어왔어요. 알프레드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또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초대륙이 있었다는 거죠. 땅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깨져 나갔다는 겁니다. 요 동영상 보시면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이게 원래 한 덩어리가 붙어 있다가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깨져 나갔다는 거, 점점 벌어져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그 이제 원래 한 덩어리 있던 이 초대륙이라고 하는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초대륙. 이 덩어리가 깨져 나갔다는 게 집한 조각들이 돼서 깨져 나갔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대륙 간 경계가 조각 맞추기처럼 잘 들어맞는다. 대륙분까지도 고려하면 거의 일치한다.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양을 건너서 그죠? 화석들의 종류가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당시에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령. 드디어 우리는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양 바닥에 보니까 이거 지금 만만치 않죠? 대양 바닥에서 높이가 2,000 내지 4,000m에 이르는 해저 대산맥이 있더라. 근데 이 대산맥이 가운데가 쭉 벌어져서 깨져 있더라는 거죠. 이거 열곡이라고 말해요. 열곡은 폭이 한 25 내지 50km에 이르는 갈라진 깊은 계곡이 산 정상에, 그죠? 근데 이게 산 하나의 산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산맥을 쭉 이루고 있고 깨진 산맥들 있는데 이게 길이를 합치니까 근 74,000 내지 8만 킬로, 지구를 한 2바퀴 도는 길이만큼 다 이게 깨져 있더라는 거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대륙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해저에 있는 높은 산맥을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장 역전의 줄무늬 패턴들이 열곡을 따라서 형성된 화산암에서 해저 열곡과 이게 평행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십시오. 가운데에 쭉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열곡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게 줄무늬 패턴이 짝짝짝짝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열곡 갈라진 것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막 똑같이 갈라져서 이렇게 자국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뭔가 이 갈라진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지각들이 올라와서 옆으로 밀리고 또 올라와서 밀리고 또 올라와서 밀리고, 그러면 이제 금이 진 그 부분이 바로 울컥하면 솟아서 밀리고 또 울컥 솟아서 밀리고 이렇게 밀려 나간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저가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요, 이제 지진 관측들에 의해서 예전에 해저의 암석판들, 해저를 이루고 있던 암석판들이 지금은 지구 내부로 쑥 밀려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열곡을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이제 지각이 계속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솟아 올라오고 지판들이 밀려나가면서 그 밀려나간 반대쪽에는 어떻게 해요?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게 섭입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내려가서 지금은 그전에 있던 해저 지판들이 지구 내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1962년에 해리 헤스라고 하는 사람이 판 구조론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해양 바닥의 벌어짐의 과정으로 해서 대륙이 이동되었다. 이 힘에 의해서. 그전에는 어떻게 이게 판이 움직이냐 힘을 설명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것이 이제 주장이 되고요. 내부에 새로운 물질들이 이렇게 나와서 중앙 해령을 메우는 이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열곡 깨졌는데 이게 줄무늬 패턴들을 보이죠? 생겨나서 밀리고 이렇게 밀려 나가서 이렇게 줄무늬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지구 물리학자들이 다 이걸 수용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수긍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가운데 해령이 있고요. 이게 양쪽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기면서 밀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이 지각들에 있는 그 지층들, 태적 지층들과는 달리 해양 지각, 여기에는 태적 지층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더라. 그 이후에 새로 생겨났다는 거죠. 노황수 때 막 지층들이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열곡들이 솟아와서 이게 이제 밀어내니까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기고 그래서 밀려났다라는 겁니다. 빠른 지판 이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지판 이동에 의해서 이 부딪히잖아요. 여기서 밀려나가니까 이쪽도 밀고 그러니까 부딪히죠. 부딪히면 한쪽은 섭입이 일어나잖아요. 땅속으로 집어 들어가게 되고 그 반대쪽은 밀려 올라가겠죠. 이렇게 조륙, 조선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1년 이내에 바로 이게 노황수 기간 동안에 다시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큰 컨셉입니다. 우리 이제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구글 어스에서 제가 이제 스캔한 건데요. 가운데 그죠? 쫙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새로운 지각이 올라오면서 밀어내고 해서 지판들이 점점 이렇게 판계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점점 밀려나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됐다는 거죠. 지판들이 지금 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평양 지판이 이제 이렇게 유라시아 지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본 동해안 쪽에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부러지고 아주 깊은 이제 해구를 이루고 있고요. 계속 지판들이 내려가고 있죠. 1년에 한 8cm 내지 12cm 정도로 지금도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판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그마를 건드리니까 일본에 이제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지판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밀면서 이게 대륙이 이동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여기 지판이 이제 깨져 나갔고 남극 대륙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간 거죠. 그래서 지금 대륙들을 보니까 대양 반대편 해안선과 산맥이 일치하더라.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떻게 해요? 열곡이 있더라. 열곡. 높이 솟아올라져서 깨진 자국들. 그러니까 땅을 2,000 내지 4,000m 밀어 올릴 만큼 그대한 힘이 솟구쳐 올라간 거죠. 그게 큰 규모의 샘들이 터지면서 그것을 아마 촉발시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양 지각을 옆으로 밀게 되었다. 새로 생겨나면서 지판들을 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밀려나간 반대쪽은 겹치면서 섭입과 조륙이 일어나죠. 까맣게 된 부분이 이제 아주 깊은 부분입니다. 밀려 들어가니까 굉장히 심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판이 밀어 들어가면서 이 지판이 솟아 올라온 거죠. 육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섭입과 조륙, 육지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밀려 올라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육지가 조성되고 전부 물속에 잠겨 있다가 지판이 부딪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노황수 때 물에 잠겼다가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밀려 올라가고. 그래서 육지가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노황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1년 내에 그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육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지판 이동이 그 1년 짧은 내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 다시 육지가 드러났단 말인가? 라는 거잖아요. 이게 빠른 지판 이동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이걸 우리가 또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전 지구적인 수몰이 있었던 노황수 때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가고 다시 육지가 드러나게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대륙의 지판 이동에 따른 조륙 운동으로 설명이 되는데 문제는 1년 이내에 이 지판들이 움직여서 육지를 다시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